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건데요. 복잡한 금융 개념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게 풀어 드릴게요. 채권의 핵심 특징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채권, 이름만 들으면 어떠세요? 뭔가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자, 여기 우리의 친구 뽀로로가 있습니다. 뽀로로한테 정말 멋진 꿈이 생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끝내주는 놀이터를 만드는 거죠. 근데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1장. 뽀로로의 약속입니다. 친구들아, 나 돈이 필요해. 뽀로로가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아주 똑똑한 발명가 친구 에디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뽀로로, 저기 투자자인 루피한테 채권이라는 특별한 약속 증서를 주고 돈을 빌려보는 건 어때? 바로 이 제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뽀로로랑 루피의 약속은요, 그냥 말로만 빌려줄게, 갚을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채권 발행 계약서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 문서에다가 모든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적어 넣습니다. 이 계약서는 뭐랄까, 돈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이자는 얼마나 쳐서 갚을 건지 그 모든 규칙을 담아놓은 둘만의 약속의 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기본 계약입니다. 그렇죠. 돈을 빌리려면 약속이 기본이죠. 그럼 이 약속의 책에 담겨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약속 3가지, 즉 채권의 조건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채권 계약의 심장부에는요, 바로 이 3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액면가. 이건 뽀로로가 약속한 날에 이 돈은 꼭 갚을게 하고 약속한 원금을 말하는 거고요. 둘째는 표면 이자예요. 돈 빌려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정기적으로 주는 이자인데 우리 이야기에서는 뽀로로가 루피한테 주는 달콤한 간식값 정도로 생각하면 쉽겠죠? 그리고 마지막, 모든 약속이 마무리되는 최종 날짜, 바로 만기입니다. 이 3가지가 채권의 뼈대를 이루는 진짜 핵심이에요. 어때요? 뽀로로 이야기가 너무 귀엽게만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만화 속 얘기가 아니에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 실제로 발행한 채권 문서거든요. 놀랍게도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액면가, 연간 표면이자, 그리고 만기일이 정확하게 딱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뽀로로의 약속이든 애플의 약속이든 채권의 기본 원리는 완전히 같다는 겁니다. 3장, 투자자 보호입니다. 담보와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투자자 루피의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뽀로로 놀이터 사업이 잘 안 되면 내 돈은 어떻게 하지? 이거 정말 당연하고 중요한 걱정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채권 계약이 투자자인 루피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가 바로 담보예요. 만약 뽀로로가 자기가 정말 아끼는 썰매 같은 자산을 담보로 딱 걸면 이건 담보부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돈을 못 갚게 되면 루피는 그 썰매를 팔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다른 담보 없이 오직 내가 꼭 갚을게 하는 뽀로로의 신용과 약속만 믿는 채권을 무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일종의 줄서기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뽀로로가 돈을 못 갚게 되면 누가 먼저 돈을 돌려받을까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당연히 담보, 즉 뽀로로의 썰매를 잡고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자겠죠? 그 다음에 다른 투자자들이 순서대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때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서 특별한 규칙들을 볼게요. 상환과 보호조항에 대한 건데요. 채권은 이런 기본 약속 말고도 여러 가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특별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뽀로로의 놀이터 사업이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생각보다 훨씬 일찍 갚고 싶어졌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기일이 되기 전에 갚아도 괜찮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한 규칙이 콜 조항이라는 겁니다. 이 조항은 돈을 빌린 뽀로로한테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채권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꼭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요. 뽀로로한테 유리할 때 쓸 수 있는 일종의 조커 카드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전보다 더 낮아졌을 때 뽀로로는 이 카드를 써서 이자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겠죠. 자, 이제 투자자 루피의 마지막 걱정거리가 남았습니다. 뽀로로가 내 돈 가지고 막 위험한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약서에 보호조항이라는 아주 중요한 규칙들을 넣게 됩니다. 이 보호조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 보호조항이에요. 이건 뽀로로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의 목록,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놀이터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담보로 맡긴 내 썰매 항상 반짝반짝하게 잘 관리할 것, 이런 약속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 보호조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뽀로로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목록, 일종의 not-to-do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루피 허락도 없이 담보물인 썰매를 맘대로 팔아버린다거나 갑자기 나 우주 로켓 사업 할래 하면서 너무 위험한 데에 투자한다거나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늘리는 그런 행동들을 못하게 막아서 루피의 투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자, 마지막 5장 결론입니다. 핵심은 채권은 디테일이라는 거죠. 오늘 포로로의 모험을 쭉 따라오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채권이라는 게 그냥 나중에 갚을게라고 쓴 단순한 차용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돈을 빌리는 사람의 꿈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안전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설계된 정말 정교한 규칙들의 집합체인 겁니다. 채권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규칙이 있는 관계다라는 말이 있죠. 이자율부터 시작해서 온갖 보호조항에 이르기까지 채권의 모든 특징 하나하나가 바로 이 관계를 정의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위험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채권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그 계약서의 디테일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는 것.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뽀로로의 멋진 꿈에 투자하는 루피라면 이 수많은 조건들 중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대답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